사실 예전에는 유럽에 우리 아시아 선수들이 막 복수 여러 명, 뭐 3명, 4명 이렇게 뛰는데 거의 없었거든. 자, 이 자료가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의 변화 추이입니다. 한중일만 좀 표현한 건데 5대 리그의 선수도 한국과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특히나 일본의 추이가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 5대 리그를 제외한 모든 유럽 리그 수를 보면 일본은 미쳤습니다. 와, 저거 완전 거의 그냥 끝에 가 있네. 일본은 한 100명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닌 게 저 출전 경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출전 경기 수도 지금 1,500경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즌에. 승우 선수 그리고 후루아시 버밍엄 아시아 폴 라인 구축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어젠가 이제 버밍엄 또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후지모토 칸야의 영입을 또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 지금 뭐 백승호 선수, 이와타 선수 외에도 후루아시와 후지모토를 또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일본 선수 4명이 지금 버밍엄에 속해 있는데 이게 많이 데려가네. 네, 뭐 이제 익숙한 후라시 쿄고도 있죠. 후라시 쿄고가 이제 셀틱에서 스타드라인으로 갔는데 망했습니다. 예, 리그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 이제 한계를 깨닫고 다시 이제 뭐 거기서 방출이 되는 과정에서 팀을 찾다가 2부 리그를 찾은 거죠. 챔피언십을 찾아서 버밍엄으로 왔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밍엄에 그렇게 되면 일본 선수 3명, 한국 선수 1명, 아시아 선수들이 일단 주축을 이루게 됐다. 여기도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이번에 잘 시즌 잘하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할 수 있잖아. 백투백이 가능하죠. 백투백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버밍엄이라고 하는 데가 3부에서 지금 2부로 올라왔는데 그냥 우리가 뭐 3부에서 올라왔으면 뭐 조그만 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버밍엄은 잉글랜드에 있어서 중부 지방에 있는데 거기 아주 상징적인 도시고 거기가 근데 약간 그 중부가 제가 알기로는 잉글랜드 중부는 유통업으로 먹고 살았던 데인데 유통업이 조금 흔들리면서 중부 지방이 좀 경제가 낙후됐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 울버햄튼 뭐 이런 데 있는데 아스톤 빌라 다 모여 있는 그런 팀들인데 그런 데가 좀 낙후되어 있다가 외부에 미국 자본인가? 어디 자본이 들어가면서 거기 도시 재개발 사업을 막 했다고. 그러면서 이 버밍엄에도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밍엄을 상징하는 팀인데 3부에 있을 수는 없잖아. 돈들이 막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2부로 올라온 거고 2부로 바로 승격을 하고 나서도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격한데 바로 또 승격한 거 백투백 승격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 버밍엄은 그래도 저 한국하고 일본 선수를 좋아하나 봐.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약간 아시아 선수에 좀 친화적인. 또 이게 아무래도 보통 이제 이런 구단들이 한두 번 성공하면은 그럴 때가 많죠. 우리 뭐 지베지다도 황인범부터 시작해서 서령호 계속 이제 이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아시아 선수들의 재미를 보기 시작했다. 저렴한 이적료인데 실력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봐. 후루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할 만한 선수는 아니거든. 좋은 선수야. 그런데 3부에서 승격한 2부로 넘어가잖아. 그렇죠. 네. 사실 백승우 선수도 우리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에 뛰었는데 처음에 3부 간다고 그럴 때 야 무슨 3부를 가. 근데 나중에 이제 버밍엄의 플랜을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2부 잉글랜드 2부가 약간 좀 박터지게 생겼어. 뭐 렉섬도 그렇고. 그래. 여러 팀들이 그 전준도 뭐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2부가 그냥 단순히 2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수 영입도 되게 많아지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최근에 한국과 일본 지금 유럽으로 가는 선수들 참 많은 것 같고 선발 비중을 또 차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인가요? 요거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도 데이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버밍엄에 한국과 일본 선수 4명이 뛴다는 얘기는 사실 적지 않게 뛰는 거고. 네, 그럼요. 셀틱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일본 선수들이 중심으로 됐고 우리 선수들도 막 가서 뛰고 비슷한 현상이 빚어졌었잖아. 사실 예전에는 유럽에 우리 아시아 선수들이 막 복수 여러 명, 뭐 3명, 4명 이렇게 뛰는데 거의 없었거든. 2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지동원, 구자철, 뭐 지구라인, 뭐 아니면 박지성, 이영표 이렇게 2명만 뛰어도 와. 아시아 많이 뛴다. 이런데 요즘은 여러 명이 막 뛰는 게 좀 보여져요. 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의 변화 추이입니다. 자, 뭐 피파 랭킹이야 좀 빼고 한중일만 좀 표현한 건데 모든 데이터가 역시 중국이 제일 낮죠? 파란색이 중국이고 지금 오렌지가 약간 붉은빛 나는 게 일본이고 우리가 이제 연두빛인데 지금 보면 5대 리그 선수 수도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깔아. 중국은 항상 깔고 있고
5대 리그의 선수도 한국과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특히나 일본의 추이가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 그다음에 5대 리그를 제외한 모든 유럽 리그 수를 보면 일본은 미쳤습니다. 와, 저거 완전 거의 그냥 끝에 가 있네. 일본은 한 100명 정도까지 가 있어요. 진짜 많이 가 있고 우리는 지금 한 20명 정도가 표현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중국은 계속 밑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닌 게 저 출장 경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 합친 이 토탈 경기 한 건데 일본은 출장 경기 수도 지금 1,500경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즌에.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팀 내에서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다는 거고 예. 우리도 계속 어쨌든 꾸준하게는 출전하고 있고 뭐 역시 중국은 깔고 있고 그다음에 선발 출전 그냥 교체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선발 출전도 일본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우리도 중국은 역시 깔고 있고 90분단 뛴 시간도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20년 동안의 어떤 추이를 보면 일본은 가파르게 성장, 우리는 조금씩 성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선수가 많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 왜 많이 왜? 쓰지? 그러니까 왜 많이 가냐고. 왜 많이 갈 것 같아 변화는? 차례니까. 일단 뭐 가 있는 선수들의 어떤 성공, 가 있는 선수들의 뭐 성공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경쟁력이 이제 생겼죠. 예. 경쟁력이 많이 또 생기면서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 축구는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가성비. 가성비. 사실 영입되는 이적료에 비해 선수들의 실력이 좋은 경우가 대다수죠. K리그나 J리그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각 이제 유럽의 구단들이 이제 저렴하게 데려와서 비싼 가격에 또 판매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은 매우 좋은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는 뭐 시스템의 미비 그런 차이나 뭐 투자 뭐 능력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축구의 총합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유럽 진출하는 선수들의 차이 중에 또 하나는 우리는 페널티를 갖고 있는 게 어쨌든 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군. 병역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막 진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갔다가도 금방 와야 되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 그 특수성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하튼 이 그래프의 분석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시아 선수들이 20년 전 혹은 10년 전에 진출했던 그러니까 선구자적으로 진출했던 물론 뭐 차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격화됐던 2000년 초반이나 10년 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미리 진출했던 선수들의 어떤 입증 어떤 선구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을 하면서 아시아 선수들도 통하는구나 이런 거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유럽도 오케이 이제 아시아도 돼 이런 걸 이제 끌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상징적으로 드는 선수가 박지성과 손흥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총합적으로는 일본이 많지만 야 한국 선수 되네. 이거는 박지성과 손흥민이라는 거야. 20년 전에 2005년이잖아. 그 아인토번에 뛰다가 맨유로 이적한 그때 딱 20년 전인데 지금 보니까 해버지가 그동안 이게 이런 거 있잖아. 빅팀에서 될까? 근데 박지성 선수가 빅클럽이나 빅리그에서 된다는 걸 증명했고 그다음에 또 손흥민이 증명한 건 뭐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빅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해보지가 박지성이 증명했다면 손흥민이 입증한 건 뭐냐면 박지성 때까지 이런 거죠. 되긴 하는데 팀의 어떤 키 플레이어, 핵심 플레이어로서 팀을 끌어갔던 리더 그룹은 아니었다고. 팀 플레이어로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지. 근데 손흥민은 그 팀을 상징하는 팀 플레이어까지도 되네? 이것까지도 입증시켜버린 거야, 손흥민은. 이 두 선수가 그런 상징성들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커진 것도 있어요. 시장이 커지면서 자국 선수들만 되지 않잖아. 이젠 약간 글로벌화가 되면서 전 세계 선수들을 막 끌어모으거든. 최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티오도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뭐 환경도 그렇고 이제 갔던 뭐 아시아 선수들이 또 잘하니까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닦아놓은 터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그렇게 진출하는 것 같고요.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